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 하죠. 그럼 역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Q이면 P이다가 돼버립니다. 자, 가정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우선은 그 명제를 부정을 해요. 이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not P는 not Q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가정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대우예요. 자, 대우는 뭐다?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데, 자, P이면 Q이다고 얘는 Q이면 P이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다? 역의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정결론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줄도 not P이면 not Q이다.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 해서 가정결론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얘네들도 역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무엇이었다? 대우는 부정을 하고 가정결론 위치를 바꾸는 거다. 그럼 부정하고 바꾼 게 지금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고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 또 Q이면 P이다를 부정을 하고 가정결론 위치를 바꾼 것이 바로 여기 있죠. not P면 not Q다. 서로 대각선의 관계에 있는 것들이 대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옆으로는 역의 관계, 대각선은 대우 관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찾아보도록 하는데, 자, 조건 두 개가 써 있어요. 조건 P는 X가 4의 배수이다. 조건 Q는 X가 2의 배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P이면 Q이다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거를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집합으로 확인을 하셔도 쉬워요. 요 경우에는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보는데,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4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4, 8, 12, 16,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2, 4, 6, 8, 10,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명제가 참이려면 지금 진리집합 P에서 보면 4, 8, 12, 16이 모두 Q에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게 성립하면 P이면 Q이다도 참인 명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역을 한번 찾아보자. 역은 가정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으니까 Q이면 P이다가 되고, 문장으로 나타내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모두 4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진리집합을 좀 보니까 2의 배수가 모두 4의 배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 있는 2나 6이나 10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반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반례가 존재를 하면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대우 한번 찾아봅니다. 대우는 어떻게 찾는 거였다? 부정을 하고 가정결론 위치 바꾸는 거였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걸 문장으로 쓰시면 2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가 좀 아니라 그랬으니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생각을 하냐면 역시 집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진리집합을 두 개 찾아놨었죠. 그죠? 4의 배수 집합이랑 2의 배수 집합을 찾았는데, 2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4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면 P의 여집합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P가 Q에 포함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여집합을 찾아주게 되면 그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는 것도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따라서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이게 포함이 되면 not Q는
not P이다 라는 것도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거짓이 같다라는 거야. 역은 몰라요. 역은 우리가 찾았을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을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뭘 가지고 찾으면 좋을까요? 바로 대우를 가지고서 참거짓을 찾으면 좋겠죠. 자, 그것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증명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거기 이제 귀류법이라고 해서 하나가 써 있습니다. 자, 증명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직접 증명법이랑 간접 증명법인데, 자, 직접 증명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판단할 수 있지. 충분히 진리집합을 찾아서 우리가 포함관계로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는 1, 2, 3, 6이 모두 1, 2, 3, 4, 6, 12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직접증명법이고, 그것들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간접증명법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우증명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등등 있을 거야, 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파트에서는 대우증명법과 귀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두 개의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우증명법을 이용을 하여서 풀어볼 건데, 대우증명법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에 대우를 이용을 해서 참거짓을 판별한다. 그게 지금 대우증명법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자, n이 자연수입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자,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명제의 대우는 뭐였다? 부정도 하고 위치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쓰시면 되죠? n이 홀수이면 으로 바뀌겠죠.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바뀔 텐데,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n이 홀수니까 n을 어떻게 두냐면 2k-1이라고 둘 거예요. 자, 2k-1이라고 두고 k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k는 자연수니까 k에 1, 2, 3, 4 들어가게 되면 n은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을 2k-1이라고 하면, 이거라 하면, 자, n제곱은 어떻게 돼? 2k-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 자, 근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기 위해서 형태를 좀 고쳐주는데, 우리가 보통 짝수는 얘들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의 배수기 때문에 2k라고 표현을 해요. 홀수는 2k, 금방은 이제 2k-1로 봤는데 2k-1로 볼 수도 있고 2k 플러스 1로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k가 자연수 그러면 2k-1로 보고요. k가 0 이상의 정수라고 하면 2k 플러스 1로 볼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짝수 홀수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홀수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부분만 2로 좀 묶을게요. 2로 묶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뒤에는 플러스 1이 생기죠. 그러면 얘들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나오고, 2부터는 2배의 뭔가를 곱한 거니까 여기까지 다 할게요. 여기까지 0 아니면 짝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이 0 아니면 짝수니까 뒤에다가 1을 더했을 때에는 항상 홀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n제곱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래서 n제곱은 홀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짝수의 형태에서 1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식은 홀수고 요게 바로 n제곱이니까 n제곱은 홀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우가 참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무엇이다?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귀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귀류법은 뭐냐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요. 귀류법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뭐를 한다?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하다 보면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모순이 생김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결론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유리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애냐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여야 돼요.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가 됐기 때문에 얘를 a분의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고 a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절대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소인 정수라고 둬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분의 뭐꼴로 나타낼 수 있대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제곱을 해줄 거예요. 자, 양변에 제곱을 하면 식이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제곱을 좀 넘기면 b제곱이 2a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식을 정리를 좀 하면 2a제곱은 짝수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2배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제곱에다가 2배가 된 거기 때문에 2a제곱은 짝수예요. 따라서 2a제곱은 짝수이므로 b제곱도 짝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제곱이 짝수면 뭐도 짝수다? b도 짝수예요. 자, b도 짝수이다까지 안 거야. 그러면 우리가 b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의 형태처럼 나타내 줍니다. 자, 이게 짝수의 형태였어요. 그죠? b를 2k라고 준다. 물론 k는 자연수예요. 자, 이렇게 두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b 대신에 2k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2k의 제곱은 2a 제곱이 되죠. 자, 정리하시면 4k의 제곱이 2a 제곱이 되기 때문에 a 제곱은 2k 제곱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야. 2k 제곱은 짝수죠. 따라서 a 제곱도 짝수죠. a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b도 짝수고 a도 짝수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 조건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그랬거든. 서로소라는 것은 약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a도 짝수고 b도 짝수면 2로 약분이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b도 짝수고 a도 짝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a, b 둘 다 짝수게 되면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한 게 틀렸기 때문에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글로 정리를 할까요? A와 B 모두 짝수죠. 짝수이므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된다?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명제를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이 생기는 걸 찾아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류법이다. 자, 정리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